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35강 16번 실과 옷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동산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동산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동산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 안에 옷 치렁거릴 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울타리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의 글자 안에 옷 치렁거릴 원을 결합하여 동산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옷 치렁거릴 원은 집을 떠나 멀리 나들이 할 때에 우리 몸의 겉을 에워싸서 입는 겉옷은 곧 외투로 집에서 입는 옷과 달리 긴 옷이란 뜻을 나타내어 이를 옷 치렁거린다, 긴 옷 또는 외출복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동산원은 울타리 안에 옷이 치렁거리듯이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 이를 동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원이 있고 동산처럼 큰 임금의 무덤이 이 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소가 있고 과일나무나 농작물을 가꾸는 삶, 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예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동산원, 능원, 밭원입니다. 다음은 멀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드간 옛날에 괴나리 벗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멀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걸어갈 차게 옷치렁거릴 원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외출복의 뜻을 나타내는 옷치렁거릴 원을 글자의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멀원, 심오할 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멀원은 이웃 나들이가 아니고 외출복을 챙겨 입고 떠나가야 할 만큼 가야 할 길이 이를 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근이 있고 길이 멀듯이 생각이 깊으니 이 심오하다, 또 생각 깊다는 뜻이며, 보기로 원려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멀원, 심오할 원, 생각 깊을 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산원은 이 에워쌀 위는 울타리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옷 치렁거릴 원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옷 치렁거릴 원은 옷이 치렁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 동산이라는 뜻에서 동산원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동산원입니다. 다음은 멀원입니다. 멀원은 가까운 곳을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먼 길을 떠나야 할 만큼, 여기서 옷치렁거릴 원은 외출복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복을 차려입고 길을 떠나가야 할 만큼 그 길이 멀다는 뜻에서 멀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치렁거릴 원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멀원입니다. 다음은 줄여나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배를 짤 때 시시를 담은 북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며 옷감을 짜는 그림이 있습니다. 줄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배를 짤 때에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를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줄여나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줄여는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상행한 글자로, 배를 짤 때에 시실을 담은 북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듯이 이를 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여탈이 있고 나여와 음이 같아서 이 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일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줄여 나여입니다. 다음은 들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시골의 마을 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들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마을리에 줄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을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곡식을 거둔다는 뜻을 나타내는 줄여를 결합하여 들야, 들판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들야는 밭과 논이 있는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들이는 곳이 이를
들 또는 들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생이 있고, 들에서 사는 이 민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담이 있고, 민간처럼 구분된 세계가 3. 분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분야가 있고, 사냐에서 자생하는 짐승에 비유하여 4. 미개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들야, 들판야, 민간야, 분야야, 미개할 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줄여는 배를 짤 때에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상행한 글자로, 옷감을 짤 때 오른손에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그 시실을 담은 북통을 밀어준다는 뜻에서 줄여가 되었고, 또 나여와 음이 같아서 나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창모는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한데 한 획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하고 여기에 삐침이 있으면 창모가 되기 때문에 두 글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을리입니다. 마을리는 이 밭전의 흙토를 결합한 글자가 마을리입니다. 그래서 밭과 논이 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 곧, 그래서 줄여는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들판이라는 뜻에서 들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읽을독 토두 구절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읽을독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행상할 육, 물건 팔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말씀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행상할 육, 물건 팔육을 결합해서 읽을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상할 육은 너른 땅을 돌아다니며 상품의 장점을 밝혀 선전하면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을 나타내어 행상한다, 또 물건 판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발글경은 여러분들이 기초학습편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팔매와 행상하려고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원은 읽을독 글귀 두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물건을 팔듯이 선비가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독서가 있고, 한문에 붙여 읽는 우리말에 이 토 또는 구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두점이나 이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읽을독 토두 구절두입니다. 이 읽을독이 토두나 구절두의 뜻으로 쓰이는 낱말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지 말라 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깃발이 펄럭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하지 말라 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지 말라 물은 펄럭이는 깃발을 상행한 글자로 민방위 훈련 때 공습 경보를 울리고 붉은 깃발을 꽂아서 사람들에게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신호를 나타내어 행동을 금지하듯이 이를 하지 말라는 뜻이며 보기로 물경이 있고, 할 필요가 없다, 또 아니다는 뜻이며 보기로 물론이 있고, 깃발의 상형자이므로 3. 깃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하지 말라물, 없을물, 아닐물, 깃발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읽을독은 말씀은 변에 행상할 육, 물건 팔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행상할 육은 먼저 선비사 모양의 넉사 모양을 결합하고 그 밑에 돈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훈민 한자에서는 이렇게 획이 너무 복잡한 글자는 파자 기억법으로 자원을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이니까 언이고, 선비사 모양이니까 사고, 넉사 모양이니까 사고 패입니다. 그래서 언사사패, 언사사패 하면서 여러분들은 글자를 기억하고 또 그 뜻은 자원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지 말라물입니다. 하지 말라물은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을 상행하여 깃발을 꽂아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듯이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지 말라 무리입니다. 다음은 양기양 변양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밝은 태양이 산과 들에 빛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양기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 변에 변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헷줄임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변양 빛날양을 결합하여 양기양 변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변양은 아침 햇살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빛나는 일, 볕 또는 빛난다는 뜻이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이 변양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양기양은 남쪽 산 언덕 위로 밝고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며 비치는 것을 나타내어 이 볕 또는 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양지가 있고,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양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기가 있고, 양기의 성질은 불룩하게 드러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양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양기양, 변양, 해양, 드러날 양입니다. 다음은 마당장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넓은 마당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당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흑토변에 변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땅의 뜻을 나타내는 흑토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변양 빛날양을 결합하여 마당장 장소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당장은 땅이 넓어서 그늘이 가리지 않고 햇볕이 잘 비치는 곳이 마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장이 있고, 위치를 나타내는 이 장소 또는 자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장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마당장, 장소장, 자리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양은 언덕부 변에 변양, 빛날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 위로 햇볕이 따뜻하게 밝고 따뜻하게 내려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변양, 해양의 뜻인데, 이 글자가 햇볕처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양기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양기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당장 장소장입니다. 마당장 장소장은 여기서 흑토는 땅의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넓어서 그늘이 지지 않고 변양 빛날양, 곧 햇볕이 잘 비치는 곳이 바로 넓은 마당이라는 뜻에서 마당장이고, 또 장소의 뜻을 나타내어서 장소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할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털가죽으로 만든 덧옷인 모피옷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할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털가죽으로 만든 덧옷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구할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할구는 털가죽으로 만든 덧옷을 상행한 글자로, 모피로 만든 옷은 모양이 아름답고 따뜻하며 값이 비싸고 귀하여 모피를 입는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므로 여러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여 이를 구한다, 또 찾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구인이 있고, 구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 탐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욕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할 구, 찾을 구, 탐낼 구입니다. 다음은 구슬구, 둥근 덩어리 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둥근 공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슬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슬옥변에 구할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구슬옥에서 점을 생략한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구할구를 결합하여 구슬구, 둥근 덩어리 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슬구는 옥도를 갈고 닦아 아름답고 둥글게 만들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며 구하는 것이 구슬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구슬 또는 둥근 덩어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근이 있고, 구슬처럼 동그란 입체가 이 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슬구, 둥근 덩어리구, 공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할구는 털가죽으로 만든 덧옷, 곧 모피옷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렇게
가로 긋고 갈고리로 꿰고 그리고 오른점, 치킨점, 삐친점 그리고 짧게 파임하고 그 오른쪽 위에 점을 찍어서 구할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슬구 둥근 덩어리 구입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는 구슬역에서 점을 하나 생략을 한 글자인데 구슬옥 옥도록에서 그러니까 이 옥도를 갈아서 만든 그 구슬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요 구한다는 뜻에서 그 구슬구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슬과 모양이 비슷한 둥근 덩어리라는 뜻에서 둥근 덩어리구 또 고운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